안녕하세요. 김박현입니다. 이어지는 입시 이야기 23번째 시간으로 대입 수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강연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시작합니다. 같은 점수, 다른 결과, 수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지원 전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수시는 6번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6번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회 지원 전략은 매우 중요하니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4년제 대학은요, 전국에 198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이 4년제 198개의 대학을 수시 원서 쓰는 기준으로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9월 달에 원서를 쓰고 수능을 보기 전에 대학별 고사를 보고 합격자를 발표해주는 이런 부류의 대학이 있고요. 동일하게 9월에 원서를 쓰지만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대학별 고사를 보고 합격자를 발표해주는 이런 부류의 대학이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학이 나눠지고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짜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원서를 쓰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시를 원서 씀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성적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올해는 추석 때문에 9월 모의고사가 8월 31일에 치러지죠. 그래서 8월 모의고사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9월 모의고사다 라고 보시고, 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진학사, UA, 대성마이맥, UA 이런 쪽에 성적을 넣게 되면은 내가 현재 나온 수능 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겠다라는 이 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수시 6회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수준별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상위권 학생들은 수시는 3개 내지 많아야 4개 정도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보내로 하고, 최상위권을 제외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상위권입니다. 자, 상위권 학생 6개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겠다라는 이 선을 찾았습니다. 이 선을 찾고, 자, 위에처럼 즉 수능 보기 전에 대학별 고사를 보고 합격자를 발표해주는 이런 부류의 대학은, 자,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이 대학, 기준선에 있는 대학보다 높은 대학, 즉 상향 2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아래쪽에 쓰는데요. 자, 나머지 4개 어떻게 쓰느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래쪽에 상향 2개, 소신 하나, 적정 하나 이렇게 쓰죠. 자, 그렇다면 상위권 학생은 전체적으로 상향 4개, 소신 하나, 적정 하나 이렇게 6개를 구성하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중위권 학생은요, 마찬가지 수능 보기 전에 대학별 고사를 보는 이 대학은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이 대학 기준보다 마찬가지 높은 대학 상향 2개를 한다라는 겁니다. 상향 2개를 쓰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대학, 즉 수능 보고 난 다음에 대학별 고사를 보고 합격자를 발표해주는 이 부류의 대학에는 4개를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자, 상향 1개, 소신 1개, 적정 1개, 그 다음에 하향도 반드시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향 때문에 많은 수험생과 어머님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시는 붙으면 가야 되는, 즉 납치극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향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인데, 납치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수능을 봤습니다.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가채점을 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가채점을 하니 내가 썼던 이 대학들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정시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 수능 보고 난 다음에 대학별 고사를 보는 대학들이니 내가 이 대학별 고사를 보러 가지 않으면 당연히 불합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시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붙으면 어떡합니까? 어차피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은 대학을 붙은 거니까 힘 안 들이고 가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손해날 거 없죠? 자, 반드시 중위권은 이렇게 원서 쓰는 것을 추천한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질문하신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렇다면 굳이 하향을 꼭 써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중위권 학생들은요.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점수를 실제 수능에서 경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이렇게 하향을 쓰지 않으면 실제 수능에서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적을 받았을 때 정시를 생각했을 때는 대학이 완전히 낮아질 거고, 그렇고 이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상향적으로만 썼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불합격이 됐을 때 대학을 갈 수 없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능 성적을 경험하니 최저를 원하는 그 대학에서도 최저가 맞춰지지 않은 경우도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중위권 학생은 반드시 상향 3개, 소신 하나, 적정 하나, 하향 하나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위권이 있습니다. 자, 하위권 학생은요. 마찬가지 수능을 보기 전에 대학별 고사를 보는 이 대학은 마찬가지 상향 2개 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대학별 고사를 보는 이런 대학은 자, 소신 하나, 그다음에 적정 하나, 하향 2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위권은 상향 2개, 소신 하나, 적정 하나, 하향 2개 이렇게 6개를 구성하면은 아주 멋있는 수시 6개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위권 학생 도대체 어떤 아이들을 상위권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등급 1, 2등급 아이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위권은 3, 4등급요. 하위권은 4등급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전에 대학별 고사를 보는 이 대학은요, 모두 다 상향 지원 2개씩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후에 대학별 고사를 보는 대학은요, 상위권은 상향 2개, 소신 하나, 적정 하나. 그래서 상향이 전체 4개가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위권은 자, 수능 후에 상향 하나, 소신 하나, 적정 하나, 하향 하나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위권 학생은 수시에서 상향이 3개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위권 학생은요. 자, 수능 후에 대학별 고사를 보는 대학은 소신 하나, 적정 하나, 하향 2개로 반드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원서를 넣게 되면은 상향 2개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수준별로 수시 6번의 원서를 넣게 되면은 자, 예비 번호를 받고 의도치 않게 상위권 대학으로 달려올려가는 현상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시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들 아시고 계시죠? 자, 현역들은 정시에서 재수생들에게 밀린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수시는 이렇게 원서를 낼 것을 강력히 권고드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수시 6회 지원에 예외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 일반 대학은 수시 6번밖에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표에 있는 대학은 그 일반 대학교 6번의 수시를 다 쓰고 여기에 있는 모든 대학의 원서를 내도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산업대다라는 겁니다. 자, 청운대, 호원대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특수대입니다. 자,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학으로서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런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특수대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교 수시 6번 쓰고 여기 있는 모든 대학교 원서 내도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대입니다. 전문대 전국에 137개 정도 전문대학이 있는데 그 모든 전문대에 원서를 써도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산업대하고 이 전문대는 수시에서 붙으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인데요. 일반대 수시 6번을 쓰고 전문대 하나 썼습니다. 근데 일반대 수시 다 떨어지고 전문대 하나 붙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성적을 가채점을 해보니 너무나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도 그 학생은 전문대를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산업대와 전문대에 원서 쓰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런 사실을 알고 원서를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특수대는 수시에 합격하고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대 수시 쓰고 카이스트나 광주과학기술은 뭐 이렇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원서 썼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대 다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붙었습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카이스트 좋은 대학이니까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수능 실제 성적표를 딱 받고 보니까 와, 이거 웬일이에요? 엄청나게 수능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서울대 갈 수 있을 만큼 수능 성적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카이스트를 가지 않고 서울대 정시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또한 활용도 가능합니다. 어떤 학생이 일반대도 붙고 카이스트도 붙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좀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반대를 포기하고 카이스트에 등록을 합니다. 근데 실제 수능 성적이 딱 나왔습니다. 성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렇다면 카이스트 포기하고 정시로 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위권 학생들은 이 특수대에 그렇게라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를 지원할 때는 먼저 방향부터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라는 것인데요. 보통 보면 안정, 가능, 소신, 불안, 위험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자, 안정이라는 것은 합격률이 70에서 80% 정도 된다라는 소리고요. 가능은 60에서 70%, 소실은 50에서 60%, 불안은 40에서 50%, 위험은 30에서 40%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업체에서 이제 우리 아이의 성적표를 놓고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판단을 많이 하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입시 기간은 전년도 합격자 100%에서 자, 상위 80에서 85%를 컷으로 해서 바로 이 구간을 안정, 가능, 소신, 불안, 위험으로 나누어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가는 전년도 합격 상위 70%를 컷으로 해서 이 안에서 바로 안정, 가능, 소신, 불안, 위험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디를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표현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상당히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시 기간도 80이면 80이고 85면 85인데 그렇지 않고 입시 기간마다 80에서 85 사이를 놓고 즉 5%의 차이가 있겠죠. 이것을 놓고 이 안정, 가능, 소신, 불안, 위험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가를 기본으로 하고 입시 기간 두 곳을 반드시 참조, 전체 세 곳을 참조해서 원서를 쓰길 추천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자, 그리고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 기간과 어디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을 보는 것이 가장 합격이 좋을까요? 자, 그것은 당연히 어디가겠죠. 자, 어디가는 작년도 합격자 이 부분을 날려버리고 자, 상위 70%를 컷해서 나눴기 때문에 어디가에서 분류해주는 이 진단 이것을 가지고 원서를 넣게 되면 거의 다 합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다 하향 지원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가만 봐서는 안 되고 입시 기간을 봐서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기를 추천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서를 쓸 것인가, 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원서를 씁니다. 자, 안정 하나, 가능 하나, 소신 하나, 이렇게 원서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나는 절대 재수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대학을 가야 돼 라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 학생들은 바로 안정 지원을 하는데 바로 안정과 가능에서 끝이 난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 2개 가능 하나 또는 안정 하나 가능 2개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격적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나는 재수해도 좋아, 재수 각오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대학 반드시 원서를 넣겠어, 이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은 소신 불안 위험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1번 쪽인지 2번 쪽인지 3번 쪽인지를 파악을 해서 먼저 어떻게 지원할 거다라는 방향을 설정을 하고 모든 것을 이제 점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배치표를 통해서 본인의 위치를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 배치표를 통하지 않고 본인의 점수를 사이트나 어디가에 입력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내 범위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점수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의 대학과 학과가 맞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이트를 활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무작정 내 점수를 사이트에 넣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여기는 안 되네? 그러면 다른 대학 안 되네? 또 다른 대학 이렇게 하면은 시간 낭비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배치표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대학과 학과가 나에게 적합한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대학을 중심적으로 사이트에서 활용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정시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치표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먼저 내 점수를 먼저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치표상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만 활용해서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을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되면은 자, 국어 표준점수 130, 수학 142, 자, 탐구 64, 64,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분위 같은 경우는 국어 95, 수학 99, 다음에 탐구 95, 95,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등급은 국어 2등급, 다음에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탐구 각각 1등급,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점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표준 점수, 자,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각각의 4과목의 표준 점수를 다 합산하면 되는 겁니다. 합산하면 400이라는 점수가 나오는데 이것이 나의 표준 점수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영어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만일에 영어가 1등급이다 라면 영어에 감점이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영어가 2등급이다. 1등급과 2등급에 점수차가 있겠죠? 그 점수차를 빼줘야 나의 표준 점수가 되겠죠? 자, 만약에 내가 영어 1등급이라면 감점이 없기 때문에 400점 그 자체가 나의 표준 점수고요. 내가 만약 영어 2등급이라면 각 대학별로 1등급, 2등급 점수 차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배치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점수를 내 점수 400에서 빼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일에 영어가 2등급이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가 2등급이다. 그래서 감점이 3점이 되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등급인데 내가 이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 대학에는 감점이 3점이 되더라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감점 3점이다. 그렇다면 400에서 3점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97. 이것이 나의 표준 점수가 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배치표를 받게 되면 아래쪽에 다 나와 있으니 걱정하실 거 없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분위는요. 자, 100분위는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그리고 탐구의 100분위 두 개를 합쳐서 2로 나눠서 합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95, 99, 그 다음에 95를 더해서 2로 나눠줘서 합산하니까 289, 즉 289가 나의 100분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급은요. 자, 국어 등급, 그 다음에 수학 등급, 그리고 탐구 두 개의 등급을 더해서 2로 나눠지고 이 세 개를 합산하고 난 다음에 다시 3으로 나눠지죠. 세 과목이 한 과목, 두 과목 전체 합쳐서 한 과목, 세 과목이 되겠죠. 세 과목이 됐으니까 3으로 나눠지면 1.3, 1.3이 나의 등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등급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등급은 거의 볼 필요가 없고 표준점수나 100분위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중위권 대부분은 100분위와 일부는 표준점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개를 가지고 나의 위치를 파악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학생은 표준점수가 400이고 100분위가 289고 등급은 1.3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배치표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어떻게 파악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학생이 상위권 대학을 가고자 하고 또한 그래서 표준점수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그런 학생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표준점수는 400이 되겠잖아요. 자, 그러면 400에 해당되는 그 점수 선을 이렇게 쫙 한번 큰 자를 사서 그어 보십시오.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403이 되겠죠. 마이너스 3, 397이 되겠죠. 자, 이 범위의 대학과 학과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알아봐야 되는 대학과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100분위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다. 그럼 100분위가 이 학생이 얼마나 그랬죠? 289잖아요. 그러면 289에 해당하는 선을 이렇게 긋고 마찬가지 플러스 3, 마이너스 3을 해서 같이 박스를 치고 그 안에 속한 대학과 학과를 중심으로 찾아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또한 찾아볼 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 표준점수가 400이고 내 점수선이 이 빨간 선이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선에 걸쳐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가능권에 속하는 대학이다 라는 것이고요. 3점 정도 위에 있는 것이 소신에 해당되는 대학이고 3점 정도까지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안정에 해당되는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5점 정도 아래까지 갔다라는 것은 이것은 과도 하향입니다. 안정이지만 무조건 붙겠지만 과도 하향이다. 그래서 이것은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점수선 기준으로 5점 정도 위에 이거는 과도 상향입니다. 상향이지만 이건 과도 상향으로서 위험.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 위험 쪽에 해당되는 것은 재수를 생각하지 않는 학생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해 가셨나요? 자, 그렇다면 배치표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대학과 학과를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은 대충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원 로드맵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지원 로드맵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첫 번째,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찾아야 됩니다. 배치표상에서 찾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과 학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대학에 국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어떻고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어떻고 탐구에 대한 반영 비율이 어떤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 것을 많이 반영해주면 나에게 유리할 것이고 내가 못한 것을 적게 반영하면 또한 나에게 유리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확인해라. 두 번째, 내가 만일에 영어가 1등급이 아닐 경우에는 감점이 적은 대학을 선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별로 지원 가능 대학을 선정을 하고 점수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건데요. 수시 2월 인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이월된 학교나 학과는 경쟁률과 커트라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시에서 정시로 많은 아이들이 넘어왔다. 그러면은 티오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커트라인은 그만큼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시에서 왜 정시로 이월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수시는 6회 원서 넣잖아요. 그래서 복수 합격자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미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못 뽑은 아이들이 정시로 넘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최종 지원을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최종 지원할 때 자연계열 학생이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작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보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반영 비율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대나 서강대나 성균관대 여기를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보니까 자, 국어 성균관대 35, 수학 35, 탐구 30%를 반영하더라. 근데 서강대는 국어 36.7, 수학 43.3, 탐구가 20을 반영하더라. 만일에 내가 국어는 뭐 일반적으로 내 성적대로 나왔어요. 근데 수학을 내가 너무 잘 봤어. 근데 탐구를 좀 못 봤어. 그렇다면 그 학생은 반드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 탐구가 적게 반영되는 이 서강대를 우선해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수학을 그다지 뭐 특출나게 잘 보진 않았어. 근데 탐구도 좀 잘 봤어. 그렇다면 골고루 반영되고 있는 이 성균관대를 원선하는 것이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배치표상에서도 당연히 이 대학, 이 학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학에서 어떤 반영 비율이 어떤지 살펴보고 대학을 추려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최종적으로는 사이트에 넣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자연계열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국어 30, 수학 35, 탐구 35를 반영한다네요. 근데 서강대는 36.7, 43.3, 20을 반영한대요. 내가 다른 것보다 수학을 특출나게 잘 봤어. 그러면 서강대 쪽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특출나게 잘 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성균관대나 서강대를 갈 수 있는 수준으로 봤어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고 수학의 반영 비율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서강대와 비교해서는 조금 낮고 국어의 반영 비율도 비슷한 이 성균관대 쪽으로 원서내는 것이 훨씬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만일에 영어 1등급이 아니라면 자, 영어 감점이 적은 대학을 선택해라. 자, 영어 1등급이라면 모두 다 만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2등급이다. 자, 성균관대는 3점이 감점이에요. 서강대는 1점이 감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서강대 쪽으로 원서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이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군별 점수대를 비교하고 지원에 활용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활용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여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활용을 내서 골라낼 걸 골라내고 다시 찾아 넣을 걸 찾아 넣는데 활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복잡하면 굳이 활용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해서 찾은 이 모든 배치표와 이것을 통해서 찾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 한번 다시 활용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봐볼게요. 자, 서울대는 나군에서 선발합니다. 그리고 연대와 고대는 가군에서 선발하죠. 그럼 서울대 원서 쓰는 아이들은 당연히 여기에 원서 쓸 겁니다. 그죠? 자, 1.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쓸까요? 바로 여기 씁니다. 연대와 고대 원서를 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다른 데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서울대는 못 가. 연세대 고대가 내가 노려볼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군에 있는 이 연대 고대 여기에 원서를 쓰게 될 거예요. 그럼 나군에는요. 당연히 여기에 원서 쓰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 일부는 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는데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일부 특성학과라든가 뭐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취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 고려해서 내려올 수는 있겠죠. 네,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요. 여하튼 주로 AB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학생은 연대 고대를 바라볼 수 없어요. 내가 최고로 바라볼 수 있는 대학이 성균관대 서강대예요. 그렇다면 그 학생은 성대나 서강대를 원서를 써야 되는데 나는 보니까 앞에서 반영 비율을 따져보니까 서강대보다는 성대 쪽이 더 유리한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성균관대를 원서 쓰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성대는 가군에서도 뽑고
나학원에서도 뽑아요. 그럼 어디 원서 써야 되느냐? 이것 좀 우리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나요? 네,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결정해야 됩니까? 성대가 나학원이 점수대가 높을까? 가학원이 점수대가 높을까? 이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높을까요? 당연히 나학원이 점수대가 높겠죠. 왜 그럴까요? 연대 고대급 아이가 여기에 내려오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학원 성균관대는 연대급인 거예요. 고대급인 거예요. 그렇다면 연고대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아이라면 당연히 어디를 노려야 됩니까? 바로 여기를 노려야 됩니다. 여기를 가학원의 성대를 노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학원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연고대급이니까 서강대까지는 여기는 바라볼 필요가 없겠죠. 한양대 여기를 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노릴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들이 구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요, 성균관대, 서강대는 바라볼 수가 없어. 내가 최대한 한번 도전해볼 만한 대학이 한양대야.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라는 그런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양대를 쓰려고 보니까 마찬가지 가학원에도 있고 나학원에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써야 되느냐 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학원은요, 나학원의 한양대는 성대급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학원의 한양대가 점수대가 가학원보다는 살짝 높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대나 성균관대를 바라볼 수 없어. 서강대나 참 성균관대를 바라볼 수 없어. 그렇다면 당연히 어디에 원서 써야 됩니까? 여기에 원서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학원에는 여기를 쓰겠죠. 그리고 다학원에는 여기 쓰겠죠. 이렇게 원서 쓰는 겁니다. 자, 이해가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따져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의 점수차도 붙고 떨어지는 것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문이과 통합수능에서는 어딜 가든 관계없이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학과로 전과를 하면 되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점수대를 한번 비교해서 활용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원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기 지원 경향에 따라서 가능, 안정, 안정, 이 학생은 무조건 들어가고 보겠다라는 학생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가학원에는 이런 대학, 자, 나학원에는 이런 대학, 다학원에는 이런 대학. 제가 물론 지면 때문에 2개 대학씩만 이렇게 해놨지만 보통은 3개에서 5개 대학을 각각 선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선정하고 무슨 학과, 반영 비율, 그리고 인터넷에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진학사는 점수가 어느 정도 내가 부족한지 또는 남는지, 다음에 대성마이맥은 어느 정도 점수가 모자라는지 또는 남는지, 어디가는 어떤지 이런 것을 기록을 해놓고, 다음에 B대학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다 체크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학생은 일반적인 학생인데 가학원의 안정, 나학원의 가능, 다학원의 소신, 또 반대가 돼도 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대학을 3개 내지 4개씩 이렇게 골라 놓는 겁니다. 골라 놓고 마찬가지 위에처럼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작성을 해 둡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해 둡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학생이 있습니다. 난 재수해도 돼. 내가 무조건 나는 이 대학 갈 거야. 이런 학생이 있겠죠. 자, 그 학생은 가학원의 소신, 불안, 위험, 물론 반대가 돼도 되겠지만 각각 마찬가지 원하는 대학 3개 내에서 내지 5개 대학을 이렇게 선정을 해 둡니다. 선정을 해 두고 위에 샘플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작성을 해 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정시 지원 전략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것을 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도대체 왜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뒤로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정시 지원하는 데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수능 이후의 일정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12월 9일에 그 성적이 발표가 되고요. 수시 발표는 12월 15일 목요일까지 발표가 되고 합격자 등록은 19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미등록 충원이 바로 26일까지고요. 그다음에 미등록 등록이 이때까지 최종 종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것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12월 27일 이후부터 자, 정시 모집 원서가요. 12월 29일 목요일부터입니다. 그렇다면 27일과 28일이 되겠죠. 이 양일간에 대학은 뭘 하느냐라는 것이죠. 양일간에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어떤 학과에서 몇 명이 넘어왔고 어디에서 몇 명이 넘어왔고 이것이 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오겠죠? 자, 그러면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정말 넘어오느냐? 우린 이것이 궁금한데 그 넘어오는 방법, 왜 넘어오는지 잠깐 한번 짚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요. 작년에 최초 정시 모집 인원이 1,002명이었었어요. 근데 수시에서 추가 모집을 해도 못 뽑고 정시로 넘어온 인원이 35명. 그러면 이 35명은 1,002명의 3.49%. 그래서 서울대는 정시에서 작년에 100% 뽑은 것이 아니라 103.49%를 뽑은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연세대는요 150명이 넘어와서 9.87%요. 고려대는 219명이 넘어와서요 12.77%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세 개 대학 전체 합쳐서 9.53%가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2월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35개 대학 전체 평균 7.66%가 넘어왔고요. 10개 대학 자 4.82%, 자 15개 대학 4.07%가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각 대학별로 넘어온 것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내가 원서 내고자 하는 이 대학에서 많이 넘어온 대학과 많이 넘어온 학과일수록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표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다가 2월 된 것이 발표가 되면 언제요? 27일부터 28일요. 아주 촉박하죠? 자, 그래서 이 이틀 동안 모든 것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이제 지원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 있습니다. 몇 명이 넘어왔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 먼저 해줘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이 뭐냐? 자, 이것을 통해서 자, 이렇게 대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되어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선정된 대학에 뭘 해야 됩니까? 이 대학에 정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다운해 놔야 됩니다. 반드시 다운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28일하고 27일, 28일 양일간에 수시에서 넘어온 2월 인원을 합산해서 새로운 정시 모집 인원이 올라가는데 그때 올라갈 때는 예전에 올라갔던 정시 모집 인원이 있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은 삭제가 되고 새로운 것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몇 명이 넘어왔는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새는 사이트에서 뭐 성실히 이렇게 회사에서 찾아서 기입해 주지만 물론 그걸 활용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직접 이렇게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넣게 되면 내가 여기 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는데 보니까 여기는 5명이 넘어오고 여기는 10명이 넘어왔네. 그러면 이쪽을 써야 되겠다. 이해가셨나요? 이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2월 인원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학생이 있었습니다. 경영학과를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연고대급 아이예요. 근데 연대는 127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요, 고대는 67명을 뽑았었습니다. 과거에요. 자, 근데 이 학생이 연대를 많이 뽑고 있지만 연대를 쓰기에는 뭔가 조금 찜찜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를 원서 쓰기로 생각을 하고 일단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인원을 확인했습니다. 연세대는 36명이 넘어왔고 고대는 3명이 넘어왔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원서 쓸 수도 있지만 찜찜해서 고대를 원서 넣기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36명이나 넘어왔어요.
그럼 당연히 고대 말고 연대 원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학생은 연대 원서 넣고 당당히 붙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월 인원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니 반드시 직접 확인하면서 꼼꼼히 챙겨보실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나의 정성도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실 거라고 믿고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